제발 제 딸을 도와주세요. 제발 뭐라도 좀 해주세요. 여기 자지러지는 아기를 품에 안고 울부짖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과연 이들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항상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 사는 파올라라고 합니다. 저와 남편 레오는 8년 전 직장에서 만나 남몰래 데이트하며 사랑을 키웠습니다. 다소 보수적인 회사에 다니는 탓에 사내에서 데이트하는 것이 여간 눈치 보이는 게 아니어서 모두에게 비밀로 하고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짜릿하기도 했어요. 스릴도 있었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고 무관심한 척해야 하는 일이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레오가 제게 휴대폰 문자를 보냈어요. 너무 보고 싶어 일이 손에 안 잡히니 탕비실로 바로 와달라는 것이었어요. 마침 점심시간이 끝난 지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라 다들 업무에 한창 매진할 시간이었고 탕비실에는 사람이 없을 타이밍이었거든요. 저는 설레이는 마음에 지금의 남편이 먼저 자리를 뜨는 걸 보고 2분 정도 지나 아무렇지도 않게 자리에서 일어나 탕비실로 향했어요. 탕비실로 들어서자마자 레오는 황급히 제 팔을 구석진 곳으로 끌어당겼고 우리는 격렬히 포옹을 했어요. 그리고 마치 한 달은 보지 못하고 헤어져 지낸 연인이 다시 재회라도 한 것처럼 뜨거운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깊이 빠져 있었고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와, 근사한데? 하는 소리와 함께 우렁찬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몇 명의 동료들이 우릴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중 한 명이 얘기하더라고요. 사랑과 감기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티가 났다고요. 모를 수가 없었다고. 자신들도 모른 척하느라 힘들었다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너무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푹 숙였고 레오는 머리를 긁적이며 동료들을 향해 멋쩍은 웃음을 지었어요. 이로써 우리의 비밀 연애는 끝이 났고 앞으로는 당당하게 연애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한편으론 너무도 기뻤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해 가을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족과 동료들의 축하 속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이 언제까지고 계속되리라 믿었었죠. 하지만 인생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우리는 너무도 아이를 원했지만 새 생명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지 않았습니다. 그 긴 시간 부모가 되기를 얼마나 학수고대했는지 모른답니다.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던 어느 날 속이 메스꺼워 병원을 방문했는데 임신이라는 의사의 얘기를 듣고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남편도 제 얘기를 듣고 고맙다며 연신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는 동안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자지도 못해 몸이 힘들었지만 7년이나 기다린 아기인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만날 수 있으리란 생각에 하루하루 기대감으로 지냈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주 예쁜 딸 소피아를 출산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소피아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상한 피부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발진인 줄 알았지만 점점 증상이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피부는 갈라지고 붉게 부어오르며 가려움 때문에 소피아는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소피아는 가려움에 시달려 잠들지 못하고 울부짖었고 저와 남편은 아기를 안고 달래고 어르고 어떻게든 달래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어린 것이 얼마나 가렵고 괴로웠으면 그 작은 손으로 얼굴을 사정없이 휘저었고 어떤 날에는 손싸개가 벗겨져 아기 얼굴이 손톱에 여기저기 긁혀 피가 맺혀 있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소피아를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나름 유명하다는 병원을 찾아 이탈리아 구석구석을 다니며 진료를 받아보았지만 이렇게 심한 피부병은 처음 본다며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울다가 지쳐서 겨우 잠이 든 아기의 모습을 지켜보며 우리는 절망했고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괴로워 미칠 것 같았어요. 소피아는 단지 피부병만 앓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까지 심해져서 아무거나 먹일 수도 없었죠. 그 때문에 소피아는 잘 먹지 못했고 점점 더 야위어 갔습니다. 아이의 성장도 더뎠고 또래 아이들과 비교할 때 그 차이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저와 남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해봤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거리 이동을 마다 않고 수많은 병원을 찾았지만 이탈리아의 어느 병원에서도 소피아의 병을 고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의사들은 이 병이 희귀하고 치료법이 없다고 말했죠. 소피아는 계속해서 고통스러워했고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아이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피아가 몸을 긁으며 울부짖을 때마다 저의 가슴은 돌덩이가 짓누르듯 더욱 무거워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에서 한국의 한 피부과 병원이 난치성 피부병을 치료한 사례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한국으로의 여정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휴가를 냈고 저는 딸아이를 돌보기 위해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어요. 우리에겐 더 이상의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한국의 마지막 희망을 걸고 빠르게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고 급히 짐가방을 챙겨 비행기를 탔습니다. 13시간이 넘는 힘겨운 비행시간을 소피아가 잘 견뎌내 주기만을 간절히 바랬습니다만 불편함과 가려움에 아기가 자지러질 듯 울 때마다 승객들에게 연신 사과를 하며 전쟁을 치르듯 겨우겨우 한국의 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공항의 시설은 듣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웠지만 감탄하는 것조차 지금의 우리에겐 사치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우리는 택시를 타고 곧바로 해당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몹시도 간절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우리 딸을 치료할 수 있을까? 제발 우리 아기가 가려움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남편의 회사 동료 중에 한국 지사에 근무하는 지인이 있어 병원 접수를 도와주었고 미리 예약도 해둔 상태였습니다. 간호사와 의사 선생님은 너무도 친절하게 우리를 맞이해 주셨고 진심으로 걱정되는 얼굴로 딸아이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젊고 유능해 보이는 한국의 피부과 전문의는 소피아의 상태를 면밀히 진단한 후 한 가지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이 병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겠지만 치료 가능합니다. 너무도 듣고 싶었던 그 말, 하지만 조국 이탈리아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었던 그 말을 듣자 우리의 눈에서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에는 아이가 겪은 고통과 이곳에서 다시 찾은 희망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인종, 나이, 피부 면역 상태 등 내재형 원인 기전을 분류하여 개인 맞춤 치료 전략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치료는 쉽지 않았지만 매일 조금씩 소피아의 피부는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가 가려움을 덜 느끼고 잠들 수 있는 날이 점점 늘어났죠. 그것만으로도 우리 부부는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또 하나의 기적이 있었으니 바로 한국의 화장품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한국의 화장품은 상당히 유명하고 인기가 있어요. 한 기사에서 보니 한국 화장품의 이탈리아 수출이 올해 47%나 증가했다고 하더군요. 한국인들의 피부가 워낙 좋아 K-뷰티는 이미 이탈리아에서 인정받고 있거든요. 특히 한국의 화장품은 친환경 비건 화장품도 다양하고 고품질 합리적 가격으로 이탈리아에서 크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어요. 의사들은 소피아에게 자극 없이 순한 한국 화장품을 추천했습니다. 보습 크림과 진정 효과가 있는 제품들이었죠. 그동안 어떤 화장품을 발라줘도 소피아에게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붉은 반점이 더 올라왔던 터라 우리는 조심스레 그 화장품을 소피아에게 발라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화장품을 바른 후 소피아의 가려움증이 현저히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각질이 일고 두꺼워졌던 피부는 점차 부드럽고 촉촉해졌고 소피아는 고통 속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피아의 음식 알레르기도 점차 개선되었고 잘 먹지 못해 야위어 갔던 모습도 서서히 회복되어 갔습니다. 소피아는 점점 더 건강을 되찾게 되었고 저와 남편은 한국에서의 기적 같은 시간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소피아의 상태가 점점 나아지자 우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치료가 소피아에게 큰 효과를 보인 만큼 장기적으로 한국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한국으로의 이민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치료를 멈추고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간다면 소피아의 상태는 다시 악화될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일단 이탈리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탈리아로 돌아가 한국에서 가져온 화장품과 연고를 꾸준히 바르고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방의 습도와 온도도 일정하게 유지하며 한국으로의 이민을 위해 빠르게 여러 일들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노력의 보답이라도 하듯 남편의 한국 지사로의 발령이 결정되었답니다. 몇 개월 후 우리 가족은 다시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소피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긴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희망과 기적을 안겨주었죠. 소피아는 더 이상 밤마다 고통스러워하지 않았고 저도 편하게 딸아이 옆에서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신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은 한국의 문화와 음식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고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아기가 밤에 울어도 실은 내색 하나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피부 질환도 면역력을 높여야 더 잘 치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잘 먹여야 한다면서 아기에게 영양죽을 써서 가져다 주시는 이웃분도 계세요. 처음 먹어보는 건데도 소피아가 얼마나 맛있게 잘 먹는지 깜짝 놀랐답니다. 그리고 황토가 피부에 좋다고 하시며 좋은 정보도 여럿 알려주셨어요. 한국인들의 이런 친절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가족도 앞으로 작게라도 뭔가 한국인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남편과 얘기했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동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고 싶은 감동 촉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